예, 이번 시간에는 제46회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46회 그 문제 1번에 보시면 요 자체 소방대를 갖다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 다시 말해서 설치 제외 대상을 갖다가 세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 자체 소방대, 이 자체 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사업소 있죠. 그래서 이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되는 사업소는요, 지정 수량 요 3,000배 이상의 요 제4류 오염물이죠. 이 사류 오염물을 갖다가 취급하는 요 제조소나 또는 일반 취급소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는요, 지정 수량 3,000배 이상의 제4류 오염물을 갖다가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요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요 일반 취급소를 세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어. 다시 말해서 이 자체 소방대, 요놈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 취급소는요, 여러분이 머리 글자 이용하시면 돼요. 요 소주, 그 다음에 옴취죠. 옴취적. 그래서 요 소는 요 소비고요. 주는 주입. 옴은 옮겨 담는. 취는 취급. 적은 적용받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머리 글자를 이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오염물을 갖다가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오염물을 갖다가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오염물을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오염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어떠한 법을 적용받는 일반 취급소죠. 그래서 이 소비는 보일러나 아니면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오염물을 갖다가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죠. 보시면, 자, 보일러나 아니면 이 버너,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이 오염물을 갖다가 소비하는 뭐예요? 일반 취급소, 즉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니까 보일러나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오염물을 갖다가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다음 두 번째는 요 오염물을 갖다가 주입하는 취급소예요. 일반 취급소. 그러니까 이건 이동 저장 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오염물을 갖다가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다시 말해서 오염물을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다음 세 번째는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죠. 그래서 요거는 용기에 오염물을 갖다가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죠. 그래서 유압 장치나 아니면 윤활유 순환 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요 오염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죠. 그다음에 요 적용받는 일반 취급소인데 어떤 법? 광산보안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 취급소.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체 소방대 설치 제외되는 요 일반 취급소 5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해야 돼. 머리 글자 이용하면 가장 좋다고 그랬죠. 소주,
옴취적. 그래서 소비는 그 보일러나 버너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의 오염물을 소비하는 일반 취급소. 그러니까 주는 주입이죠. 이동, 저장, 탱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에 오염물을 갖다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세 번째가 옮겨 담는 그 오염물 일반 취급소니까 용기에 오염물을 옮겨 담는 일반 취급소. 그 다음에 그 오염물을 취급하는 데죠. 그래서 여기는 그 유압장치죠. 유압장치나 윤활유 순환장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에 오염물을 갖다가 취급하는 그 일반 취급소. 그러니까 적용은 어떠한 법에 적용을 받는 오염물 일반 취급소니까 이 광산보안법에 적용을 받는 요 일반 취급소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5가지 꼭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은 그 문제 2번으로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요. 요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죠. 요 안포 폭약. 그래서 요 안포 폭약은요. 우리 그 인류에 보면 질산염류가 있죠. 그 질산염류가 요 HClO3가 염소산이죠, 염소산. 요 염소산에서 요 H가 빠져나가고 여기에 뭐 K나 NA나 아니면 요 암모늄 이온 요런 놈이 들어간 것이 바로 뭐예요? 염소산 염류죠. 염소산 염류가 아니고 질산이죠. 질산 염류죠. 그래서 질산이 HNO3죠. 자, HNO3에서 요 H가 빠져나가고 여기에 K나 아니면 나트륨 아니면 암모늄 이온이 들어가면 이걸 우리가 질산 염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질산에서 수소가 빠져나가고 양이온의 금속이나 그 양이온의 어떤 물질이 그 치환된 걸 우리가 질산 염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안포 폭약은 요 질산 염류 중에서 요 NH4, H 대신에 요 암모늄 이온이 들어가는 거죠. 요 NO3, 요게 질산 암모늄이에요. 요 놈이 몇 프로 정도 들어가냐면 약 94%가 들어가요. 여기에다가 제4류의 이석유류에 해당되는 그 경유 있죠. 우리 디젤유. 요 놈이 대략 한 6% 정도 함량이 되죠. 이렇게 그 섞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안포 폭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요 안포 폭약의 제조에 사용되는 제1류염물이에요. 요 질산 암모늄은 1류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경유는 4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게 1류염물이니까 요 질산 암모늄에 대한 물음에 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화학식이에요. 화학식은 질산에서 수소 하나를 암모늄 이온으로 치환된 것이 바로 질산 암모늄이죠. 다음 두 번째는 인류 오염물 중에서 요 지정 수량이 같은 품명을 2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1류의 오염물의 그 지정 수량은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그다음에 과염소산염류, 그다음에 무기과산화물이죠. 그다음에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드산염류죠. 그다음에 과망간산염류, 그다음에 중크롬산염류죠. 그래서 지정 수량은 아염과 무에서 이게 5월 31일이라고 그랬죠. 인류는. 그래서 이게 50kg. 3은 이게 300kg예요. 그다음에 과중은 1000kg가 되죠.
위험 등급은 아염구와 무가 1등급, 그다음에 부진료가 2등급, 과중이 3등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요 질산 암모늄, 요거 지정 수량이 얼마예요? 요 질산 염류에 들어가니까 지정 수량이 300kg죠. 요거하고 같은 품명, 그러니까 여기 브롬산 염류가 있고요. 여기 요드산 염류가 있죠. 요 품명을 써달라는 얘기죠. 다음 물음 3번은요. 요 질산 암모늄의 폭발 반응식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질산 암모늄 NH4NO3죠. 자, 요 놈이 열분해가 되면 뭐가 나와요? 요게 바로 그 물질산이 나오죠. 물, 질소, 산소가 나오죠. 그래서 이 질산 암모늄이 열분해하면은 물, 수증기죠. H2O, 질은 질소, 산은 산소가 발생이 되죠. 자, 그럼 반응 전후에 그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요. 대부분 다 어떤 물질이 그 열분해하는 거는요. 대부분 다 2몰이 열분해하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질산 암모늄 2몰이 열분해한다 해서 여러분이 2몰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질소를 보죠. 질소가 여기 두 개에다 4개가 되죠. 반응 전이 질소가 4개니까 여기 2 들어가야 되죠. 다음에 수소 볼까요? 자, 수소가 반응 전이 8개죠. 8개면 여기 4가 들어가야 되죠. 반응 전 산소가 몇 개예요? 6개죠. 그럼 여기 4개하고 여기 2개에서 6개 맞네요. 요게 바로 그 질산 암모늄의 폭발 반응식, 즉 열분해 반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산 암모늄은 물, 질, 산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알아둬야 될 것이 요 니트로그리콜이죠. 그래서 C2H4 NO2 요거 2개죠. 요게 열분해가 되면 생성되는 것이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요 질소가 나오죠. 그래서 E는 이산화탄소고요. 물은 H2O, 질은 요 질소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니트로그리콜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니트로그리세린이 있죠. 니트로그리세린은요. C가 3개고 H가 5개고 ONO2가 여러분 3개죠. 요게 열분해가 되면은요.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그다음에 질소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요 산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물질 산이 되죠. CO2하고 물 H2O 수증기죠. 그다음에 요 질소죠. N2 산은 산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질산 암모늄이 열분해하면 물질산 그다음에 니트로그리콜이 열분해하면 이물질 그다음에 니트로그리세린이 열분해하면 이물질산 이렇게 여러분이 요 열분해하면 생성되는 그 물질도 여러분이 꼭 요거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그게 자주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 질산 암모늄에서는 열분해 반응식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포 폭약의 성분은 요 질산 암모늄이 대략 94%하고 제4류의 그 이석유류인 경유가 약 6% 정도 그렇게 그 구성이 된다는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그 문제 3번 보시면은 제3류 염물인 요 에틸 알루미늄이 염소와 반응할 때, 자, 에틸기가 C2H5죠. 요 놈이 3개. 그래서 트리에틸. 여기에 알루미늄이 결합이 된 것이 트리에틸 알루미늄의 제3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죠. 요 놈이 뭐하고 염소, CL이죠. CL은
두 개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죠. 해서 이걸 이원자 분자라고 그래요. Cl2하고 결합하는 거죠. 염소. 자, 요거하고 반응이 되면 Al, 알루미늄은 몇 가예요? 자, 알루미늄은 양이온 3가죠. 자, Cl은 음이온 1가죠. 그러니까 요 Cl 몇 개하고 결합해요? 3개하고 결합이 되는 거죠. 알루미늄은. 자, 그럼 생성되는 그 물질은요. 여기 C2H5죠. 요 놈하고 여기에 Cl 염소 하나가 붙는 거죠. 그래서 요게 염화 에틸이 되고요. 요건 염화 알루미늄이죠. 자,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 맞춰줘야 되죠. 자, 알루미늄은 서로 하나씩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C2H5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럼 여기 3이 들어가야 C2H5가 개수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염소만 맞춰주면 돼요. 염소. 자, 반응 후에 연소가 여기 3개. 여기 반응 후에 여기 염소가 또 3개죠. 그럼 결국 반응 후에는 염소가 6개예요. 6개면 여기 3이 들어가야 반응 전후에 원소의 개수가 맞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그 염소 Cl2하고 반응하는 요 반응식.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요 C2H5 트리에틸 요 알루미늄이 뭐하고의 반응이냐면 요 연소하는 반응식이 있죠. 요 놈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연소가 되면 이건 Al2O3 즉 산화 알루미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요 알루미늄을 빼면 CH5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CO2하고 바로 요 물이 생성이 된다는 거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는데 이제 계수를 맞춰주는데요. 항상 대부분의 그 화학 반응식은 반응하는 물질은 대부분 2예요. 그래서 트리에틸 알루미늄도 여러분이 2몰이 연소가 된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계수를 맞춰줘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알루미늄 2개, 알루미늄 2개 맞죠? 다음에 그 탄소예요. 탄소가 여기 326 해서 12가 되죠. 그럼 여기 탄소에 12가 들어가야 탄소의 개수가 맞죠. 다음은 수소죠. 수소가 여기 3515 여기 2 있으니까 30개예요. 그럼 여기 15몰에 H2O가 들어가야 수소의 개수가 맞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죠. 산소. 산소는요. 반응 후가 여기 3개 여기 24개 그래서 27개에다가 여기 15개죠. 그러면 42예요. 즉 산소는 반응 후에 42개가 있죠.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요? 16이 들어가야 32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16이 되는 거죠. 여기 16이면 32죠. 42니까 여기 21이 돼야 되죠. 21. 그래야 42죠. 42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연소하면 산화 알루미늄하고 Al2O3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긴다는 거. 요 반응식을 알아야 나중에 생성되는 뭐 CO2의 기체를 구하라든가 아니면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를 구하라든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2몰이 연소한다는 거 꼭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잘 나오는 게 이제 그 물하고의 반응이죠. 이건 뭐 하도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벌써 다 암기하고 있을 거예요. 요거는 알루미늄이 3가니까 OH 3개하고 반응이 되고 여기서 에탄 기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탄은 여기가 3개니까 여기 3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 18, 수소가 여기가 3, 6, 10, 여기가 15개죠. 수소가 3, 5, 15. 여기 15개고요. 그 다음에 반응 후에 여기 수소가 여기 3개, 여기 3, 6, 18, 18개. 그래서 21개가 되죠. 그럼 여기 3이 들어가야 수소가 21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계수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물과의 그 반응하면은 요 에탄 기체 그 발생된다는 거 꼭 여러분이 그 정리해야 되죠. 그래서 요 에탄의 기체가 3에서 12.4%가 요 연소 범위라는 거죠. 그래서 연소 범위를 알아야 여러분이 위험도에 대한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그 염소하고의 그 반응식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메틸 알코올과의 반응식이죠.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메탄올 있죠? CH3OH. 요거하고 그 반응이 되면요. 요 AlCl3 염화 알루미늄 생기고, 여기에 보시면 요 C2H5가요. 여기 AlCl3가 생기는 CL이 없죠. Al 요게 그 CH3O, 요 CH3O 있죠, 요게. CH3O죠. 요 놈이 3개가 생기는 거죠. 요걸 우리가 메틸 알루미녹세인이라고 해요. 요 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에탄 기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탄 기체 여기 산몰이니까 3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메탄올 여기 3이 있으니까 3몰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수 꼭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염산 있죠.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염산하고 반응이 되면 AlCl3 염화 알루미늄하고 요 에탄 기체 발생된다는 거. 요렇게 해서 여러분이 꼭 요걸 그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요 트리에틸 알루미늄이 의외로 시험에 아주 뭐 약방의 감초 마냥 매번 출제가 되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건 반드시 풀어야 되죠. 다음 문제 4번은 이 포소화 설비의 그 수동식 기동장치의 그 설치 기준. 근데 이거 여러분이 다 암기하려면 머리 지나죠.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 한번 버려도 괜찮아요. 100점 맞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직접 또는 원격 조작에 의해서 가압 송수장치, 그다음에 수동식 개방 밸브 및 포소화 약제 혼합 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을 것. 그다음에 둘 이상의 방사구역을 갖는 포소화 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구조로 할 것. 기동장치의 조작부죠. 그래서 기동장치의 그 조작부는 화재 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는 거. 기동장치의 그 조작부에는 유리 등에 의한 방호 조치가 되어 있을 것. 그래서 여러분이 3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간단한 거 3가지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문제 5번 나가죠. 자, 문제 5번은 공업적으로 탄화수소. 탄화수소라는 것은 탄소하고 수소하고의 그 화합물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하죠. 뭐 휘발유라든가 경유 이게 다 탄화수소예요. 뭐 벤젠도 마찬가지고요. 토루엔도 마찬가지고 다 탄화수소죠. 근데 여기 탄화수소 중에서 요 메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암모니아 NH3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백금 촉매하라고 그랬죠. 촉매해서 산소를 혼합시켜. 여기에 산소를 갖다가 반응을 시킨다는 거죠. 뭐가 있냐면 여기 백금을 우리가 PT죠. 백금이 원소가. 요 백금을 촉매라는 것은 반응을 대부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정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촉매는 크게 정촉매, 부촉매 이렇게 둘로 나누어요. 그래서 이 정촉매는 이 반응을 갖다가 빠르게 해주는 거. 반응에는 참여하지 않고 오직 반응 속도만 좌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정촉매라고 하고요. 부촉매라는 것은 우리가 반응을 느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가 부촉매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건 뭐냐면은
할로겐 화합물 소화 약제가 산화 반응을 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제 효과라고도 하는 거죠. 산화 반응을 억제시키니까. 그래서 이 부촉매라는 것은 반응을 느리게 해주기 위해서 넣는 거고, 정촉매는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백금은 정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빠르게 하는 거죠. 자, 백금 촉매에 하에서 산소를 혼합시켜 제조된다고 그랬어요. 요렇게 해서 만들면 요 HCN, 요 시안화 수소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이 생기죠. H2O. H2O가 생겨요. 물이. 자, 그럼 계수 이제 한번 반응 계수 맞춰주려면요. 여기 보시면 탄소가 하나씩 서로 같죠. 질소도 하나씩 서로 같고. 수소가 몇 개 여기? 총 7개가 되는 거죠. 수소가 여기 4개, 여기 3개에서 7개. 7개가 되려면 여기서 2분의 7이 돼야 되죠. 자, 그럼 계수를 여러분이 맞춰줘야 되는데 금방 나오질 않네요. 자, 여기 탄소가 하나 서로 같죠. 그 다음에 질소 하나 서로 같죠. 그 다음에 그 탄소 하나 같고, 수소가 문제죠. 자, 수소가 지금 반응 후가 여기 3개예요. 여기 반응 전이 7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이 미정계수법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여기 A, CH4의 몰수를 A로 두고요. NH3를 B로 두고,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로 두면 되죠. 자, 그럼 우선 탄소부터 한번 볼까요? 탄소는 A죠. 저쪽이 A. A는 이쪽 D가 되죠. 그 다음에 H예요. 자, 수소는 여기가 4A죠. 플러스 여기 3개가 있으니까 3B. 요거는 CN에서 여기 수소가 하나니까 D. 그 다음에 여기가 2개니까 2배의 2가 되죠. 그 다음이 질소죠. 자, 질소는 여기 B 하나죠. 그 다음에 이쪽도 D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마지막. 자, 산소는 여기가 2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대로 2만 있는 거죠. 그럼 미정계수니까 우리가 A를 1로 가정을 하죠. 자, A를 1로 가정하면 D가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자, D가 1이면 B도 1이죠. 그럼 A, B까지 했고요. C. 그럼 여기서 그 미정계수니까 여기서 2는 어떻게 돼요? 2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2니까 여기다 2C를 대입하면 뭘 구하겠어요? D를 여러분이 D는 나와 있네요. D1 A 나와 있고 B 나와 있고 여기서 여러분이 2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1 대입을 하면 4죠. 자, B는요 1 대입하면 3이죠. D는 우리가 지금 1이죠. 플러스 2. 결국 여기서 2는 이쪽으로 2항을 대면 7에 6이니까 결국 2는 3이라는 거죠. 그래서 2는 그대로 3이에요. 자, 2가 3이면 C는 2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2분의 3의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A는 2를 곱하니까 2, B 그대로 2죠.
다음에 C 2를 곱하니까 3, D는 2를 곱하니까 2, 그 다음에 E는 2를 곱하니까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여기 2가 되는 거죠. 자, B도 그대로 2가 되죠. 그 다음에 C는 얼마예요? C도 그대로 2죠. D는 여기 2가 되죠. 그 다음에 E는 여기 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문제를 여러분이 계수가 생각이 안 나면 이런 식으로라도 풀어야 돼요. 보시면 탄소 2개, 여기 탄소 2개 맞죠? 자, 여기 그 수소가 8개, 그 다음에 여기 6개, 14개죠? 14개니까 여기 12개, 여기 2개에서 14개 맞죠? 수소. 그 다음에 질소 여기 2개죠? 질소 2개 맞고요. 그 다음에 산소죠? 자, 산소는 반응전이 4개죠? C가 2, E가 6이죠? C가 여기 3이죠. 여기 2가 아니고 3이 돼야 맞는 거죠. 3이면 여기 산소가 6개, 여기 산소 6개 맞죠? 이렇게 여러분이 그 계수를 여러분이 그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생각이 안 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여기서 그 문제는 이런 그 계수 맞추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생기는 물질이 뭐예요? 요 HCN, 시아노아수소, 이게 사류에 몇 석유류에 해당이 돼요? 이게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사류에 1석유류가 아세톤, 가솔린, 그다음에 벤젠, 톨루엔, 콜로디온, 피리딘, BTCM이죠. 아가 BTCM, 메틸에틸 케톤, 피리딘, 그 다음에 H가 핵산, 그 다음에 초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개미산 에스테르류, 그 다음에 아세토니트릴, 그 다음에 요 C가 시아노아수소 요거죠. 시아노아수소. 그 다음에 시클로헥산. 그래서 요 1석유류가 아세톤, 가솔린, 벤젠, 톨루엔, 콜로디온, MEK, 메틸에틸 케톤, 그다음에 P가 피리딘, H가 핵산, 초가 초산 에스테르류, 그다음에 개가 개미산 에스테르류, 그다음에 R는 아세토니트릴, C가 시아노아수소, 그다음에 C가 하나 더 들어가는데 그건 시클로헥산. 자, 그러면 여러분이 HCN이 분자량이 얼마인가 한번 보죠. 수소가 1이고 탄소가 12이고 질소가 14죠. 자, 그러면 분자량이 27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 HCN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자, HCN에 대한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어요. 자, 물질명은 시아노아수소가 맞죠. 화학식은 HCN. 자, 시아노아수소는 제4류에 1석유류에 해당되는 물질이죠. 다음은 그 문제 6번 넘어가죠. 자, 문제 6번은 요 앞에서 그 나왔던 문제예요. 제3류 위험물인 요 자연 발화성 물질에 대한 가로 안에 알맞는 답수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 순합률 얘기예요. 순합률. 자, 고체는 내용적에 몇 프로 이하로 해야 돼요? 95% 이하에 순합률로 순합을 해야 되죠. 95% 이하. 그 다음에 액체는요, 내용적에 98% 이하에 순합률로 하되 55도씨에서 액체의 그 누설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알킬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이 알킬 알루미늄은 내용적의 몇 프로? 90% 이하죠. 그 다음에 온도는 50도씨에서
몇 프로의 공간 용적이 있어야 되면 5% 이상의 요 공간 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음 1번은 요 자연 발화성 물질, 황린을 얘기하는 거죠. 물속에 보관하는 거죠. 뭐와 접하면 안 돼요? 물속에 넣는 이유는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자연 발화성 물질 외의 물품. 이게 뭐예요? 금수성 물질이죠. 자, 삼류의 금수성 물질은 뭐하고 접촉하면 안 돼요? 수분, 물하고 접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물이라고 물론 쓰면은 좋은데 물이 아니고 수분이에요.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세 번째는 요 알킬, 알루미늄 등은 운반 용기 내용적에 90% 이하죠. 수납률로 수납을 하되 50도씨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 유지한다는 거. 여러분이 꼭 이거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7번. 이것도 지난번에 나왔던 문제죠. 보호액 쓰는 거요. 삼류염물과 사류염물의 그 특수인화물이죠. 이황화탄소. 그래서 이 황리는 삼류의 자연발화성 물질이니까 물속에 보관하기 때문에 보호액은 물이 되죠. 또 이 나트륨, 금수성 물질이죠. 삼류염물에. 요거는 파라핀이나 아니면 등유, 아니면 경유 속에다 보관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보호액이에요. 파라핀이나 등유, 경유. 이황화탄소 CS2죠. 이놈은 수조, 물이 가득 찬 그 수조에다 보관을 하기 때문에 보호액이 바로 그대로 물이에요. 그래서 이 이황화탄소는 이런 수조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CS 탱크를 갖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정도 물을 갖다가 가득 채워 놓는 거죠. 그럼 CS2 증기가 나오더라도 바로 요 물하고 접촉이 되니까 바로 그 밑에 이황화탄소는 물보다 비중이, 액체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밑에 CS2가 방울방울 그 밑으로 가라앉죠. 그래서 그 이황화탄소 CS2는 보호액이 물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오염물과 그 보호액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과산화수소 있죠? 요거는 H2O2 육류오염물인데요. 요건 중요한 것이 이 저장 용기는 밀폐하지 말고 이 구멍이 있는 마개를 사용한다는 거. 요건 꼭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8번 나가죠. 이것도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던 문제죠.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제1석유류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럼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럼주라는 것은 이 사탕수수로 만든 술이에요. 자, 사탕수수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이게 바로 그 쿠바죠. 미국 바로 밑에 있는 그 섬나라. 그래서 이 쿠바에서 요 사탕수로 만든 술, 즉 럼주를 가장 많이 만들고 또 많이 마시죠. 근데 요게 향기가 나요. 향기가 아주 좋대요. 그래서 향기가 나는 무색 액체인 물질이 가수분해 반응식을 쓰라. 요 가수분해라는 것은요. 요 가는 가자예요. 수는 물수자죠. 그래서 요 가수분해는 요 물을 갖다가 첨가를 해서 분해시키는 거예요. 자, 럼주와 같은 향기가 나는 무색 액체가 뭐냐? 그게 바로 HCOO. 여기에 CH3. 이게 뭐예요? 개미산 메틸 또는 의산 메틸이라고 하는 거죠. 의산 메틸 또는 이걸 개미산 메틸이라고도 해요. 개미산이 여러분이 의산이죠. 같은 말이죠.
자, 개미산은 HCOOH예요. 요게 개미산이죠. 여기서 H가 빠져나가고 대신 뭐가 메틸기가 들어가면 개미산 메틸, 에틸기가 들어가면 개미산 에틸. 이걸 우리가 개미산 에스테르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개미산 에스테르류. 자, 여기에다가 의산 메틸에다가 가수분해니까 물을 가한다는 거죠. 자, 물을 가한다는 것은 물은 H하고 OH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요 놈이 빠져나가고 요 H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빠져나온 CH3하고 요 OH하고 결합이 되면 CH3OH, 메탄올이 나온 거죠. 메틸알코올. 그래서 생성되는 물질이 HCOOH하고 CH3OH가 생기는 거죠. 메탄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H가 여기 2개, 3개죠. 4개, 6개죠. 그럼 여기 반응 전도 3, 5, 6개 맞죠? C 하나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여기 3개, 2, 3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개미산, 의산 메틸이 가수분해, 물을 가해서 분해가 되면 요 HCOOH, 여기 의산이라고 그랬죠? 개미산. 여기 생기는 것이 메틸알코올. 요 반응식을 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의산 메틸의 여러분이 요 구조식도 꼭 같이 알아둬야 돼요. 자, 요 놈은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H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2개 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는 탄소하고 이중결합, 하나는 그대로 단일 결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C를 중심으로 탄소가 3개가 있는 거죠. 메틸기죠. 요게 바로 그 의산 메틸의 구조식이니까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고요. 다음 9번은 어떤 물질의 증기 밀도를 계산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 증기 밀도로는 PM, 압력에다가 분자량 곱한 거를 뭘로 나눠주냐? RT로 나눠줘요. 자, P는 단위가 여기 ATM, 기압이에요. 그 다음에 M은 분자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기체상수 0.082 ATM 리터 퍼 그람몰 K가 되는 거죠. T는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섭씨 온도 더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압력이 지금 얼마예요? 202.65 뭐예요? 킬로파스칼이죠. 자, 그럼 이걸 뭘로? ATM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1기압이 101.32호인데 그냥 3으로 해도 돼요. 3kPa 아니면 325kPa도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킬로파스칼 서로 없어지니까 단위는 ATM으로 바뀐 거죠. 요거 계산하면 2가 나와요. 2.00 ATM. 그럼 식에다 이제 대입을 하면 증기 밀도는, 자, 압력은 2기압이죠. 자, 분자량 얼마예요? 58이죠. 자, R은 기체상수 0.082, T는 절대온도 273에다가 지금 기준온도가 100도죠. 그래서 여러분 요 밀도 계산하면 3.79가 나오죠. 단위는 그램 퍼 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음 10번 넘어가죠. 자, 이 신속 평형법, 클리브랜드 개방컵이죠. 이 인화점 측정기가 뭐 신속 평형법도 나오고요. 지금과 같이 클리브랜드 개방컵,
인화점 측정기에 대한 가로놓기예요. 이거 여러분 문제하고 답을 꼭 외우세요. 이런 거는 뭐 이해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문제하고 답. 시험 장소의 그 기압은 일기압이고 바람이 없는 거, 이거 우리가 무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무풍의 장소로 해야 된다는 거. 다음 두 번째는 화염의 크기를 직경 몇 미리? 4mm가 되도록 조정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60초 동안 온도를 몇 도의 그 비율로 상승시키냐면, 60초간 4도씨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을 하고요. 설정 온도보다 28도 낮은 온도에서 60초간, 이건 5.5도의 그 비율로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가장자리의 상방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2mm 이하라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외우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